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잘 지내셨죠? 네네. 저희가 그때 2월 달에 대학로점 오픈하고 나서 네. 네, 지금 이제 오랜만에 이제 다시 촬영으로 뵀잖아요. 어떻게 되게 오랜만에. 뭐 그 사이에 좋은 일들 많이 있으셨는지? 뭐 매장을 꽤 많이 했으니까 뭐 좋은 일이 많이 있었다고 해야죠. 아니, 듣기로는 한 달에 한 개씩 오픈하셨다고 하던데. 네네네, 맞습니다. 그럼 지금 총 매장 수는 몇 개 정도 된 거죠? 지금 34개입니다. 34개. 아이들 손님이 진짜 많아요. 네. 여기 매장 같은 경우에는 가맹점인가요? 네, 여기 점주님은 이제 특별한 인연으로 만난 유튜브를 통해서 만나신 분인데 여기를 2호점으로 오픈하셨습니다. 아, 그러면 기존에 하나를 운영을 하고 계신 상태에서 네네네. 하나 더 하시는 걸 이제 대표님께서 상권도 봐주시고 뭐 이렇게 이제 된 거죠? 네, 그렇습니다. 여기 매장 같은 경우는 어떤 상권인가요? 주변에 일단 아파트는 전체적으로 2,000세대 이상이 있어요. 그리고 초등학교도 하나 있고 앞에. 근데 이제 아파트가 이렇게 집중돼 있지 않고 약간 좀 흩어진 느낌이 있다 보니까 주 고객층이 그 아이들뿐 아니라 이제 어른들도 많이 오셔야 되는데 아무래도 집에서 조금 멀다고 느껴지는 아파트들이 좀 어느 정도 있다 보니까 그런 접근성에 조금 떨어진 아쉬움은 있다. 이런 느낌입니다. 여기 매장 같은 경우도 상당히 지금 보면은 쾌적하게 이렇게 구성이 돼 있거든요. 네. 여기는 평수가 몇 평 정도 되는 건가요? 이제 전체 면적은 22평 정도 되고요. 매장으로 만들어진 부분은 13평입니다. 나머지는 창고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아, 뒤에 저기 창고 공간도 네네네. 있는 거죠? 아, 창고가 아주 넓게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금 상품들이 되게 다양하게 들어가 있는데 창고가 있으니까 또 저장도 좀 할 수 있고. 그렇죠. 아. 저희들은 창고가 있어야 영업하기가 용이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2월에 찍었던 영상이 사실 제 유튜브에서는 조회수가 가장 높거든요, 지금. 네네. 그렇게 나와버렸어요. 아마 설명을 잘 해주셔서 그런 것 같은데. 그 유튜브 나가고 나서 어떻게 문의 같은 게 좀 많이 들어오나요? 네, 문의는 꽤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의가 많은 것에 비하면 이제 매장 오픈으로 연결되는 경우가 좀 드물어서 그런 거를 보완하는 준비를 좀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어떤 준비 같은 걸까요? 이제 수도권 쪽에서 가장 문의가 많았었고요. 물론 이제 다른 경상도나 뭐 부산 등에서도 있었지만 수도권 쪽에서 가장 많았었기 때문에 수도권 쪽에 저희 어른가자 24 직영점을 오픈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수도권 쪽에서도 어른가자 24 매장을 볼 수가 있는 거네요. 네, 그렇죠. 매장 준비하시면서 그러면 상권도 직접 보시고 네네. 물건도 이제 직접 이렇게 채워놓고 네네. 아이스크림 납품도 하고. 네, 아이스크림은 뭐 본사에서 직접 오니까 그렇죠, 그렇죠. 저희들이 크게 신경 쓰지는 않고 음. 과자, 음료, 그다음에 냉동식품 등은 저희 도매 거래처로부터 무료로 택배로 받을 수가 있으니까 제품에 대한 구성은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 아이스크림 할인점은 어떻게 보면은 어쩔 수 없이 여름이 제일 성수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비수기로 이제 접어들고 있는데 네네. 점주님들이나 뭐 직영점에서도 뭐 불안할 수 있잖아요. 매출이 그렇죠. 많이 빠지면 어떡하지 하면서 그래서 그거를 대비해서 어떻게 준비하신 좀 특별한 상품이라든지 네. 그런 것들이 좀 있을까요? 봄에 유행을 시작한 그 두바이 초콜릿 같은 경우는 두바이 초콜릿. 네, 원래 CU 그다음에 GS 쪽에서 우선 유행을 시작했어요. 근데 그 GS나 CU 같은 경우는 뭐 회사에서 물건을 받다 보니까 뭐 개인이 따로 뭐 상품을 구매하거나 구비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저희 본사 쪽에서 거래처를 확보해가지고 두바이 초콜릿을 CU나 이런 편의점보다 훨씬 많은 양을 받았고 또 끊임없이 팔고 있습니다. 얼음과자 지금 가맹점에서 두바이 초콜릿이 다 판매가 되고 있는데 네. 그 양이 개인 편의점들이 파는 것보다도 요번에 더 많이 팔았다. 훨씬 양이 많고 저희들은 예를 들면 두바이 초콜릿이 한참 유행할 당시에 CU나 GS 가면은 거의 보기가 어려울 정도로 뭐 한 주에 한두 번 들어올까 말까 할 정도였거든요.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꾸준히 그냥 한 달 내내 진열하고 팔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아마 이제 편의점 운영하신 분들 입장에서 보면 참 이해하기 힘들 수도 있는 일이거든요. 근데 저희들은 두바이 거래처를 가지고 있으면서 직접 거래를 하다 보니까 물건을 많이 팔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이게 이제 그 두바이 초콜릿 상품인 거죠? 네네네. 세 종류, 지금 현재 세 종류 있습니다. 이게 근데 어떻게 보면 얼음가짜 24 점주님들이 되게 좋아하시겠어요. 왜냐면 본사에서 어떻게 좀 유행하는 거를 캐치를 해가지고 빨리 거래처를 확보를 했으니까 네. 매출로 이제 연결이 될 수 있는. 대표님, 그 방금 질문에 이제 이어지는 내용인데, 네. 그 두바이 초콜릿 말고도 사실 좀 요즘 같은 이제 아이스크림이 좀 줄어드는 시기에 효자 상품 같은 것들이 좀 있을 거잖아요. 네네네. 영상 보시는 다른 이제 아이스크림 할인점 매장 점주님들도 좀 참고할 수 있게끔 네. 효자 제품 한 세네 가지만 좀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근데 올 여름에는 네. 거래처에서 1,000원빵이 나왔어요. 아, 1,000원빵. 네, 뭐 여기 키다리빵, 뭐 롤케이크, 카스테라 등 한 5-6종이 나왔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이 요즘 아주 히트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빵 종류나 이런 것들이 뭐 아예 없진 않았잖아요. 좀 잘 나가는 이유가 있을까요? 기존에 이제 마트나 이런 데서는 뭐 아마 그 일반 빵 종류를 좀 보셨을 거예요. 파리바게뜨나 뭐 뚜레쥬르나 이런 전문점 말고 일반 마트에서 파는 빵들이 있거든요. 보통 그런 빵들이 한 2,000원 정도 하는데 1,500원, 2,000원 해요.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는 1,000원짜리인데 사실 일반 마트에서 파는 빵들보다는 훨씬 퀄리티가 있고 가격도 아주 좋은 편에 속합니다. 그러면 요 1,000원빵이 이제 좀 어린 친구들이 이제 이용하기에는 가격이 적절하다. 그렇죠. 간식용으로는 뭐 너무 좋죠. 그리고 요게 이제 아까 소개해 주셨던 네, 두바이 그다음에 이제 초콜릿 두바이 있고. 초콜릿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요즘에 조금 유행하고 있는 게 이게 이제 킨더 젤리거든요. 킨더 젤리 같은 경우도 엄청나게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요 제품은 가격대가 조금 있는 것 같긴 한데 그렇죠. 잘 나가는 인기 비결이 뭘까요? 요것도 지금 이제 유행 상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 그냥 아예 유행을 하는 네, 상품들. 유행을 하고 있는 상품 중에 하나죠. 이게 일본에서 잘 나가는 제품이에요, 한마디로.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도매 거래처에서 구하기가 쉽지 않은 제품 중에 한 제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뭐 냉동식품 저희들이 이렇게 팔고 있는데, 네. 이제 여기 치킨 두 종류하고 햄버거 두 종류, 네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만두 두 종류 이렇게 팔고 있거든요. 네네. 외에도 이제 뭐 몇 가지 있습니다만은 이런 것들도 사실 매출에 상당히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요 냉동식품들이 그러면 애들이 지금 매장에서 사가지고 집에 가서 이제 뭐 전자레인지에서 돌려 먹는. 네, 전자레인지는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매장에 구성이 돼 있고요. 일반 매장들 같은 경우는 이제 없는 데도 있는데 그런 데는 이제 집에 가서 이렇게 전자레인지에 돌려서 먹으면 되는 그런 제품들이죠. 확실하게 이제 아이스크림이 조금 뭐 매출이 빠지더라도 채울 수 있는 품목들이 다양하게 있다, 그죠? 그렇죠. 이제 여름에는 확실히 이제 아이스크림 시즌이니까 여름에는 한 6대4 정도로 아이스크림이 많이 나가요. 저희들 매장들이 보면. 근데 딱 가을 접어들면 완전히 바뀝니다. 지금은 과자, 음료, 기타 이런 냉동식품들 이런 것들이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요. 아이스크림은 지금 매출에서 한 40% 정도 수준을 차지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아이스크림을 지금 뭐 예를 들어 지금 시기에 매출이 좀 떨어져서 고민되시거나 이런 분들은 조금 사실 이런 걸 참고하시면 좋겠네요. 그렇죠. 저희가 이제 단골 질문이 있잖아요, 대표님. 네. 좀 뻔한 질문일 수도 있는데 이런 이제 어떤 무인 아이스크림 할인점 형태의 편의점 혹은 마트 이렇게 네. 이제 운영을 한다 했을 때 좀 도움이 될 만한 노하우라든지 꿀팁 같은 게 좀 있을까요? 저희한테만 알려주세요. 뭐 가장 중요한 건 청결을 유지하는 게 중요하고요. 냉동고 위라든지 매대 위라든지 먼지나 이런 게 쌓이기가 쉬워요. 더군다나 매번 붙어 있는 게 아니고 이렇게 비워져 있는 시간대가 많다 보니까 그런 거 관리에 좀 신경을 써주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 근데 궁금한 게 손님들 그러면 왜 저희 아이스크림 할인점이나 동네 이런 데 저도 가보면은 어떤 경우에 진짜 청소가 너무 안 돼 있어가지고 좀 들어가기가 좀 꺼려지는
네.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네, 그런 경우가 실제로 겪은 적도 있어요, 저는. 우리 가맹점 중에서도, 이게 청소가 너무 안 돼가지고, 고객이 오히려 그 시청 위생과 이런 데다 얘기한 경우도 있었어요. 그런 경우도 있나요? 그래서 청결을 되게 좀 신경을 써야 된다. 그리고 지금은 아마 그 시청 민원, 위생과나 이런 쪽에서 제품의 유통기한이라든지, 그 다음에 청결 유지 이런 거를 가끔 와서 이렇게 보는 그 시도도 많아요. 아, 점점 이런 이제 매장들이 네네. 많아지니까. 무인으로 운영하다 보니까 관리가 안 되는 측면이 보이니까 아마 그런 걸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뭐 이제 청소나 이런 부분은 사실 기본 중에 이제 기본. 그러죠. 그다음에 이제 중급자 단계 네. 어떤 또 팁이 있으실까요? 중급자 단계 참 애매한데요. 일단 매장 구성을 좀 신경을 많이 써야 돼요. 아이스크림만 가지고는 매출을 담보하기가 정말 어려워요. 그래서 저희들이 요즘에 사실 이제 중소형 일반 마트는 다 없어졌거든요. 그 자리에 다 편의점들이 자리를 하고 있고, 이제 대형 뭐 식자재 마트나 이런 것들이 지금 주로 영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은 그 틈새에서 중소형 마트들이 없어진 자리를 충분히 메울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제 국내 A 상품이나 세계 과자를 잘 구성해서 함으로써 경쟁력을 충분히 갖출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저희들 매장은 운영되고 있고요. 근데 사실은 구색이 좋으면 잘 팔린다는 거는 누구나 알 수 있잖아요. 근데 제가 좀 걱정되는 게 이렇게 이제 좀 구색이 많으면은 이 상품들마다 유통기한이 있는데 그런 부분이 좀 점주님들 입장에서는 이게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니고 좀 걱정이 되거나 그런 거 아닐까 싶어가지고. 그렇죠. 되게 보면 스낵 종류도 그렇고 이렇게 6개월에서 보통 한 1년 정도 유통기한이 되거든요. 그리고 6개월짜리가 생각보다 많아요.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는 그 한 4년 정도 이걸 하면서 잘 나가는 제품 위주로 제품을 구성을 했고, 또 이제 매장 특성상 어느 매장은 잘 나가고 어느 매장은 덜 나가는 제품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가맹점주 간에 이제 교환도 하고, 재고를 교환을 해서 재고 없이 영업을 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점주 간에도 이동이 잘 안 될 때는 또 본사로 물건을 보낼 수도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어른과자24 가맹점을 하고 계신 분들은 재고 걱정은 거의 안 하고 영업하고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고요. 혹시 재고가 걱정이 되면 항상 본사로 연락을 하도록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초도 물량 같은 경우에는 대표님께서 받아주시는 거예요? 네, 초도 물량 같은 경우는 반품을 다 받아주고 있죠. 아니, 손님들이. 전체적으로 내가 초이스를 해주니까. 그렇죠, 그렇죠. 네. 아, 초도 물량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처음 하는 점주분들이 어떤 제품이 잘 나가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본사 차원에서 기존에 저희들 매장들이 팔고 있는 제품을 위주로 해서 초도 상품 전체적으로 채워드리고 뭐 진열까지도 도와드리죠. 그런데 초도 상품을 제가 다 도와드렸는데 이 제품이 재고가 난다. 그러면 이제 본사로 반품할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돼 있습니다. 대표님의 입장에서는 약간은 좀 뭐랄까 자부심이나 자존심이 좀 걸린 문제 요렇기도 한 거 같네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그 정도만 돼도 점주님들 간의 네트워크도 그렇고 네. 그리고 어떤 상품들에 대해서는 대표님께서 일부 이제 좀 반품을 받아주시고 네네. 그 정도가 되면 진짜 걱정 없이 마음껏 이렇게 진열을 좀 해볼 수가 있겠네요, 확실히. 그렇죠. 지금 보면은 물건이 끝도 없이 많거든요. 네네. 예. 이런 매장들이 또 잘 없으니까 사실. 네. 예. 되게 이제 뭐 다른 어떤 경쟁이라기보다는 하여튼 다른 가맹점들을 보면 처음 오픈할 때는 매장 제품 구성을 어느 정도는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 매장하고 별반 차이가 없어 보이기도 해요. 그런데 막상 한 5, 6개월 지나고 보면 물건들이 많이 빠지고 빈 공간이 많이 있는 걸 저희들이 많이 봐요. 이유가 이제 재고 문제가 해결이 안 되다 보니까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약간 그게 겁을 먹어서 또 그렇죠. 그런 재고가 부분이 많이 있겠네요. 남다 보니까 이제 재구매가 쉽지 않은 거죠. 이제 저희들 매장은 이제
그런 재고에 대한 부담은 없고, 오히려 잘 나가는 제품을 필요할 때 그때 이게 받아들이는 거, 주문해서 받는 것을 더 신경을 많이 쓰고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재고에 대한 걱정을 거의 안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요거는 다른 질문인데, 대표님께서 이제 그 재고 기간이 거의 끝나가는 물건을 이제 반품을 받잖아요. 대표님은 그 물건을 어떻게 처리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재고가 날 만한 제품들을 가맹점에 혹시 보내게 되면 되게 이제 유통기한이 어느 정도 남아있는 상태로 받아요. 왜냐하면 유통기한 끝날 때까지 팔고 안 나가는 걸 보내면 안 되잖아요. 그건 뭐 대표님이 먹을 수도 없으니까. 어느 정도 뭐 최소한 2-3개월 정도 팔아봤는데, 아, 이 제품은 앞으로도 팔릴 확률이 없다, 이런 제품을 이제 저희 그 본점으로 보내주면 저희들은 이제 그거를 원가 세일해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원가 세일하는 판매 매대를 따로 운영을 하면서 그걸 판매를 하고 있는데, 되게 뭐 세일 매대가 빌 정도로 그 재고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 가맹점 점주님 같은 경우는 그러면 매장을 지금 원래 한 개를 운영을 하시다가 네. 이제 2개로 확장을 하신 거잖아요. 2개를. 그럼 사실상 이게 부업이라기보다는 좀 본업으로 하시는. 이분은 100% 본업으로 하고 계시죠. 이게 본업으로 해도 좀 괜찮나요? 그 수익에 대한 부분은 뭐 나중에 아마 매출을 잠깐 공개하는 일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저희들이 이제 연 매출 대비 월 순이익을 따져보면 어느 정도 좀 보장이 되는 정도의 수준의 수익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대표님이 이제 느끼시기에 요즘 상담이나 뭐 문의가 들어왔을 때 하다 보면은 좀 부업으로 하시는 분들이 더 많나요? 아니면 본업으로 하시려는 분들이 좀 많나요? 지금은 본업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아, 문의 들어오시는 네. 건들이. 뭐 이제 부업으로 생각하는지 본업으로 생각하는지를 제가 물어보고 어떤 상권을 보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지금. 그러면 이걸 이제 부업으로 했을 때 뭐 어떤 매장 평수라든지 규모라든지 관리 포인트랑 네, 본업으로 했을 때랑 접근성이 조금은 달라질 수 있으니까. 첫 번째가 그거예요. 부업이면 투자비가 좀 적게 들고요. 본업이면 투자비를 확실히 조금 더 투자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뭐 이 매장을 운영하시는 분들은 너무 잘 알 건데, 매장 위치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 본업이 되려면 뭐 때로는 뭐 바닥 권리금도 좀 주고 매장을 얻더라도 영업이 잘 되는 매장을 해야 되잖아요. 본업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돈 투자가 조금 더 늘어날 수 있다, 부업에 비해서 본업은.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대표님, 그러면 요즘 이제 본업으로도 이런 무인 창업 아이템을 찾는 분들이 많아지시고 있는 건데, 네. 대표님께서 그냥 판단해 보셨을 때 한 명이 몇 개까지 운영을 좀 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구체적으로 생각해 본 적은 사실 없는데, 되게 이제 저희들 매장을 운영하신 분들 중에 2개 운영하신 분들은 꽤 있거든요. 그런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뭐 2개 정도를 하면 적당하지 않나,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2개 정도 하면 그래도 내 개인의 생활을 좀 할 수 있고, 운동하는 시간도 있고 취미생활할 시간이 충분히 있는 것 같아서 2개 정도는 괜찮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는 뭐 정말 욕심이 있다 하더라도 한 3개까지 정도 하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왜 여쭤봤냐면은 유튜브에 이제 보니까 조금 옛날에 찍은 영상인 것 같던데, 어떤 분이 이제 뭐 얼굴은 나오시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매장을 30개 이상 운영을 하고 계시다고 이렇게 혼자서요? 나오는데, 예, 그거는 그냥 뭐 어떤 업체거나 유통업체일 가능성이 높겠죠. 그러죠. 그거는 100% 유통업체가 하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30개까지는 불가능하다. 이제 그거는 개인이 하는 건 어렵고, 지금 내가 알기로도 뭐 10개, 30개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업체들은 대부분이 아이스크림 대리점 하시는 분들인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개인이 그렇게 하기는 어렵다. 그렇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돈을 버는 목적도 중요하지만, 사실 개인의 어떤 생활도 되게 중요하잖아요. 요즘 말로 워라벨이라고 많이 하죠. 뭐 어느 정도 좀
자기 생활도 좀 할 수 있고 운동도 할 수 있고 취미 생활도 할 수 있고 이런 시간을 어느 정도 좀 가지면서 사업을 해야지 무인으로 하는 목적이 퇴색이 되잖아요. 여러 매장을 하다 보면 하루 종일 또 일을 어차피 해야 되니까 그래서 한 2개 정도 매장, 2개에서 3개 정도 매장만 운영하시고 본인의 여가라든지 취미 생활을 충분히 즐기면서 하는 게 좋다. 그래야지 즐겁게 일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만약에 욕심이 좀 많으셔가지고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나는 한 10개 하고 싶은데 이런 분들은 대표님께 그냥 상담 요청을 한번. 네, 뭐 그런 분들은 저는 이제 추천하지 않으니까 10개까지 하는 거를. 알겠습니다. 대표님, 저희 예전에 찍은 영상 보셨죠? 네네, 많이 아니, 봤죠. 거기 댓글에 보면은 막 1매출 90만 원이라고 그때 얘기를 해주셨잖아요. 근데 사실 저나 이제 대표님이나 점주님은 그게 실제인 걸 아는데 정말 많은 분들께서 무슨 뭐 1매출 90만 원이 뭐 애기 이름이냐, 뭐 장난이다, 사기다, 거짓말이다. 진짜 이게 너무 많아가지고 그래서 혹시 뭐 간략하게 그 실제 매출 떠 있는 그 매출 어플리케이션 있잖아요. 뭐 살짝 한번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네네. 네네. 그거 잠깐만 공개를 좀 해볼까요? 아니 너무 많은 분들이 못 믿으시니까 제게 저희도 연락이 많이 왔었거든요. 일매출 90만 원 거짓말이지 뭐 이런 연락. 여기가 이제 특정 지점인 거죠. 네네. 지금 가맹점. 5월 2,700, 6월 2,900, 7월 3,000. 진짜 일매출 90 이상이네요. 네네네. 요거 물론 이제 네. 이 이제 90 이상 찍은 이 매출들은 이제 봄, 여름 뭐 매출 기준으로 보여드렸는데 저희들이 이제 가을, 겨울 매출도 뭐 잠깐 뭐 또 좀 보여드릴 수가 있어요. 네네. 비수기 매출. 네네. 비수기 매출도 참고로 보여드리면 와, 1, 2, 3월달 일단 매출이 보일 거예요. 1월달 1,700, 2월달 1,600. 여기도 또 여름 되면 2,800, 2,400, 2,700 이렇게 네. 나오네요. 그러면은 결론적으로는 보여주신 것처럼 뭐 정말 365일 하루도 안 빠지고 일매출 90은 어떤 매장도 아니겠지만 그 정도 수준은 지금 나오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지금 이 영상 보시는 분들은 더 이상 댓글에 뭐 매출에 대해서 거짓말한다, 사기꾼이다 이런 소리는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대표님, 네네. 잠깐 인터뷰 가능할까요? 야, 예, 예. 이렇게 그 오픈하신 지 이제 얼마 안 됐는데 예, 그렇죠. 제가 듣기로는 네. 원래 하나의 또 다른 매장을 하고 있었다. 그쵸, 그쵸. 예. 원래 1호점을 한 4개월 전에 하나 했었고, 그 다음에 지금 2호점을 지금 한 달 조금 넘은 것 같아요. 근데 예. 그 사실은 네. 하나 해보시는 분들이 이제 어느 정도 노하우나 이런 게 조금은 쌓이다 보니까 네네. 뭐 개인으로 하신다든지 아니면 그 원래 하던 뭐 브랜드라든지 그걸 그대로 해도 될 텐데 아, 또 얼음과자 24로 좀 선택해 주신 이유가 다시 있을까요? 선택한 이유가, 네네. 일단은 저는 이 매장 분위기나 이런 제품 구성이라든지, 이런 매대 구성이라든지 이런 거에서 다른 데하고는 좀 차별화가 됐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운영을 해보신 입장에서 예. 그리고 사실 1호점 하기 전에도 시장 조사를 많이 해봤는데 다른 그러니까 프랜차이즈들이나 다른 그 할인점들을 굉장히 많이 다녀봤거든요. 근데 이 정도의 구색과 이 정도의 퀄리티를 사실은 한 군데도 못 봤어요. 근데 실제로 1호점 하기 전에 이 얼음과자 24 전주 에코점을 방문을 해서 거기 사장님하고의 조우를 한 다음에 만나서 실제로 이제 운영하는 걸 좀 보고 며칠에 걸쳐서 거기도 계속 왔다 갔다 했어요. 전주까지. 그렇게 해서 계속 가봤는데 이거는 같은 할인점끼리여도 먹히겠는데가 확신이 됐어요, 사실. 예. 그래서 그러면 하나를 운영하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네네. 이제 일종의 이 브랜드를 좀 선택을 해주시고 그쵸. 예. 어떻게 만족도는 좀 있으신가요? 그쵸. 저는 사실 올 3월까지는 어서와. 계속 회사 직장 생활을 했거든요. 직장을 저도 대기업 27년을 다녔는데 퇴사를 하고 제2의 인생을 저도 찾아야 되니까 그러면서 제가 이제 승부를 걸었죠.
나름대로. 근데 처음에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저도 알게 됐어요. 이 얼음과자 24를. 그래서 그쪽에서 전화를 해가지고 대표님하고 연결이 되고, 그 다음에 에코점을 방문하고, 그런 다음에 저도 확신이 돼서 그렇게 이제 진행을 했는데, 만족도는 사실 뭐, 지금까지는 괜찮습니다. 굉장히 예, 만족하고 있습니다. 오늘 처음 만나신 거 아니시죠? 아, 그럼요. 우리 너무 자주 뵙는 분이시죠. 예. 자주 만나죠. 대표님 들어보니까 점주님께서 네. 매장 오픈하려고 대표님 몰래 막 전주점도 먼저 가서 영탐도 하시고 다 하셨다고. 네. 아니, 오늘 엄청 만족하시는 것 같아서. 네네. 그래서 제가 전주님께 조금 질문을 드려보고 싶은데, 네네. 사실 뭐 저만 해도 그렇지만 네. 이게 요즘 직장 다니시는 좀 30, 40 여기 젊으신 분들 네네네. 네. 뭐 파이어 족 이러면서 이제 좀 이게 아. 뭐 일하는 거 돈 버는 것도 돈 버는 건데 네. 이렇게 매장 한두 개 하면서 네네. 좀 그만둔다든지 이런 아. 게 많은 것 같아요. 아. 그래서 대표님들께서 먼저 경험하신 입장에서 네네. 그렇게 좀 이제 뭐 퇴사라든지 혹은 이 무인 창업을 본업화를 좀 하고 싶으신 분들에게 네. 해주고 싶은 어떤 얘기가 있을까요? 사실 제가 이제 대표적으로 본업화하는 케이스거든요. 지금 2개의 매장을 운영을 하고 있지만, 제가 뭐 대표적으로 본업화한 사람인데, 도전할 충분한 의미는 있을 것 같고요. 입지나 뭐 이런 것만 잘 선택을 하면, 그 선택을 하고, 물론 많은 브랜드가 있겠지만, 특히 제 눈에는 사실 뭐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제가 정말 많은 브랜드를 다 돌아다녀 봤는데 이 정도의 구색이 전혀 나오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충분히 할만한 브랜드고 충분히 가치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판단이 됐습니다, 사실. 예. 그러면 추후에 네. 매장을 조금 더 운영하실 생각도 있으신가요? 예, 물론 있어요. 몇 개 정도까지? 지금 현재 제가 2개 하면서 정말 힘들더라고요, 처음에. 시간이 하루에 정말 12시간 이상씩을 일했거든요, 제가. 정말 힘들게 했는데, 지금 2개를 한 지 한 달이 좀 넘었죠, 제가. 네, 한 달 조금 넘었죠. 좀 넘었나? 이제 여유가 좀씩 생겨요, 오히려. 적응이 또 예, 좀 예. 어렵습니까? 예. 아까 보니까 이렇게 막 바닥이라든지 이런 데도 네. 청소를 진짜 엄청 깔끔하게 하시더라고요. 제가 싫어서 저는, 제가 이 바닥에 뭐 있는 것 자체를 잘, 원래 성격이 깨끗하게, 그래요, 성격이. 정리정돈, 네. 깔끔 뭐 이런 성격이 그래서, 스타일이에요. 이런, 그러니까 뭐 일부 매장들 가보면은 안 그런 매장이 굉장히 많아요. 사실 들어갔을 때 냄새도 나고 뭐 이런 거 많은데 저는 그게 내가 싫더라고. 이게 무인이라고 해서 뭐 이렇게 좀 소홀하게 하시는 분들 그렇죠. 좀 예, 있잖아요. 저는 무인이라고 해서 그런 인식을 안 주게끔 하는 게 제 이게 모토기도 하고, 그래서 되도록이면 이제 많은 시간을 자주 왔다 갔다 해요. 저는 사실 집도 가깝고 그러다 보니까 자주 들려요. 하루에 많을 때는 뭐 3번도 와요. 저는 본업이니까 가능한 거죠, 사실. 매장 관리에 신경을 많이 본업이니까. 쓰고 계신 거죠. 예. 출근하는 거에 비하면 대신 그 한 가지 좀 당부하고 싶은 거는, 이게 쉽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쉬운 일은 아니에요, 절대로. 예, 생각보다 어려운 부분도 많고, 생각보다 이게 안 해본 일이다 보니까 이게 부딪히는 것도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그거 하나하나씩 이게 또 찾아나가면서 풀다 보니까 나름대로 굉장히 재미도 있고 희열도 있어요, 사실. 근데 그 부분에 내 니즈가 맞으면 하는 거는, 이 매장을 운영하는 거는 괜찮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엔 그래요.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오늘의 마지막 질문인데요. 네. 이제 각각 이제 점주님의 입장 그리고 네. 프랜차이즈 대표님의 입장에서 네. 이런 이제 무인 창업 쪽에 도전해보고 싶으신 분들에게 한마디 딱 해주실 수 있다면? 첫 번째, 입지 선정에 신중해야 된다. 네, 입지 선정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제가 다른 가맹점을 하다가 저희 가맹점으로 바꾼 케이스가 있거든요. 한 2군데 있는데 그분들은 거래처가 없더라고요. 도매 거래처가 거의 한 군데 정도? 밖에 맞습니다. 없어요.
그게 사이트든 아니면 뭐 물류센터든 상관없이 거래처 그냥 한 군데 가지고 영업을 하시는 분들도 꽤 있다라는 걸 제가 알았어요. 근데 거기도 가맹점인데도 불구하고 이제 저희들은 사실 그 도매 거래처가 엄청 많아요. 10군데 이상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뭐 이름만 되면 알만한 유통회사들도 있고. 그래서 그 가맹점을 할 때 도매 거래처 제품을 구하는데 그 구성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도매 거래처가 충분히 있는지 검토하는 것도 중요하다. 그 말씀 드리고 싶고요. 되게 실질적인 팁이네요. 그렇죠. 엄청 중요한 일입니다.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예. 매장을 운영을 하고 있고 손님들은 어떤 제품을 넣어달라, 어떤 상품을 넣어달라 하는데 거래처가 없어서 못 넣어주면 얼마나 불편한 일이에요. 그럼 매장이 자꾸 후퇴하게 돼 있죠. 영업적으로는 손해를 많이 볼 수밖에 없죠. 그래서 영업적으로 좀 뭔가 좀 이런 그 성장이 있으려면 도매 거래처가 충분히 있어야 된다. 그것도 경쟁력 있는 도매 거래처가 많아야 되는 거죠. 지금은 그러면 거래처 몇 군데 정도 대략 13개? 13, 4군데 정도 도매 거래처가 있어요. 상당히 거래처들을 진짜 많이 확보를 계속해서 하시는 그렇죠. 거죠? 또 추가로 하시니까 네, 계속. 본사 차원에서는 뭐 한 20군데 이상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자꾸 그 좋은 거래처, 경쟁력 있는 거래처를 추리다 보니까 지금도 뭐 새로 개발한 업체가 있어요. 우리 가맹점주들은 모르지만. 근데 그런 업체들은 이제 제가 검증 절차를 거친 다음에 이제 이렇게 오픈해 드려요. 대표님 매장에서 먼저 테스트를 예, 해보시고 이 업체가 실제로 거래해보고 가맹점주들에게 이제 거래처를 소개를 해드리는데 이제 뭐 저희처럼 아마 이렇게 그 뭐 해외에서 실질적인 뭐 해외 직구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도 제품을 구매하고 있고 해외에서 잘 나가는 제품을 직접 갖고 올 수 있는 이런 어떤 시스템을 갖춘 가맹점이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예, 앞으로는 더 좋은 여건에 어떤 해외에서 직접 상품을 드릴 수 있는 여건들을 저는 만들어 갈 거라서 그 점은 앞으로도 더 발전해 나갈 거예요. 수도권이라든지 이런 데도 창업은 다 가능하죠? 그럼요. 지역에 상관없이? 네, 지금은 저 지역에 상관없이 오픈이 가능하고 상권을 분석하고 판단하고 이런 거에 대한 조언을 언제든지 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뭐 전우님께서는 한번 이제 간단하게 매장 홍보라든지 우리 뭐 어떻게 여기 동네에서 이제 네. 아까 보니까 포마 손님들도 네. 막 엄청 진짜 신나가지고 네, 여기 네. 생기고 나서 너무 포마 좋아요 손님들이 하고 너무 진짜 좋아하더라고요. 하더라고요. 너무 좋아합니다. 아이들이 네, 일단은 학부모님들이나 네네. 그 저기 포마 손님들에게 우리 매장은 항시 깨끗하게 유지하고 항시 우리 손님들이 찾고자 하는 물건들을 항시 우리는 갖춰 놓고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고 물론 그 학부모님들, 어머님들 뭐 위에 우리 학원이 있거든요. 학원 원장님들도 많이 오셔서 저희 매장에서 뭐 세계 과자들 특히 이런 지방 쪽에서는 흔히 못 보는 과자들이 많거든요. 그런 것들 많이 사가세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 만족도도 좋고 저는 사실 이 매장 가면서 가장 좋은 게 이게 이게 기분이 좋다고 해야 하나? 아이들을 상대해서 그런가 봐요. 네, 아이들이 그게 즐거워하는 참 모습을 좋아요. 보니까 네. 나도 좋아하고 네, 그냥 좋아. 그냥 별것도 아닌데 애들이 좋아하니까 나도 좋은 거. 난 그게 좀 괜찮더라고요, 저는. 진짜 우리 그 어른과자 24 이 가맹점은 어디서든지 그 동네 지역에 오픈을 하면 아이들 어른들 다 좋아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걸 보면 막 우리가 기분이 좋아요. 좋아요. 저도 좋고 약간 젊어진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일단 운영하면서 힘들기도 한데 그런 게 또 어느 순간 또 싹 잊혀지고 매출 보면 또 싹 없어지고 입금되면 아침에 입금되면 또 싹 그런 거 싹 사그라들고 뭐 아주 그렇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하신 네. 다른 브랜드로 운영을 하시다가 지금 어른가자로 넘어오신 그 정신이 매장 있잖아요. 네네. 거기는 실제로도 그러면 거래처도 많이 붙이고 이렇게 막 노하우나 도움을 좀 주시면서 실제로 매출이 많이 높아졌나요? 네, 거의 뭐 40-50% 높아졌어요. 40-50%요? 네네. 깜짝 놀랐죠. 40-50%면 사실은 그냥 같은 자리잖아요. 그렇죠. 같은 자리고 같은 어떤 이런 뭐 아이스크림 통이나 뭐 이런 거에서
네. 이제 구성이랑 이것만 좀 바꿨더니 그러죠. 40, 50%. 이제 거기는 이제 세계 과자는 거의 별로 없었고요. 이제 국내 과자류 일부, 아이들 과자류 위주로 파는 매장이었었어요. 이제 저희 걸 하면서 저가의 아이들 제품 종류를 한 절반 정도 줄이고 어른들이 좋아할 만한 뭐 세계 과자 플러스 국내외 잘 나가는 A 상품들 위주로 지금 구성을 해놓은 상태예요. 그러다 보니까 매출이 진짜 40~50% 신장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뭐 그분한테는 뭐 매출 신장에 대한 뭐 물론 제가 뭐 확신을 가지고 한 것도 있지만 일단은 즐겁게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내가 도와드리겠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결국 최종적으로 그래서 이제 저희 걸로 바꾸는 걸로 결정을 하셨어요. 근데 이제 결정을 하는 데까지 뭐 역할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뭐 매출이 좋아지는 것도 있고 대표께서 어쨌든 간에 즐겁게 일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 하니 뭐 허가하는 게 있었겠지만 그분이 제일 좋아했던 부분은 사실은 거래처였었어요. 거래처에 대한 확실한 믿음 때문에 선택한 부분도 크다. 아, 네, 유튜브 보시는 여러분들도 제가 밑에 자막을 달아드릴 테니까 거기 기존에 이제 매장을 운영하고 있는 상태에서도 상담이나 구색 세팅이 필요하시다 얼마든지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네네. 비둘기를 제가 한 거 아닙니까? 제가 물어다 드리고 비둘기 역할을. 역할을 했어요. 네. 거기도. 아 원래 아시던 분이 아니에요. 아니 원래 몰랐던 거죠. 물건을 하러 갔는데 그분이 내가 그날 아무튼 물건을 많이 했는가 봐. 물건을 많이 차에다 싣고 있는데 물어본 거예요. 어디에서 영업을 하시는데 물건을 이렇게 많이 가져가냐. 그래서 프랜차이즈냐. 예,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해서 맞아요. 그렇게 얘기를 해드리고. 저는 오늘 촬영하면서 그 생각이 들었어요. 저희가 뭐 아이스크림 할인점이라고 하면은 뭐 다 똑같은 거 아니냐 뭐 이런 느낌 있잖아요 원래는. 근데 사실 저희가 뭐 돈가스 집만 가더라도 돈가스 집집마다 메뉴 다르고 맛 다르고 가격 다르고 한 것처럼 어떻게 보면 무인 아이스크림도 그런 느낌으로 점점 시장이